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14주 연속 자금 몰린다. 기관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홀릭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4주 연속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역대 최고치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총 44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으로 지금 기존 기록이었던 42억 7천만 달러를 뛰어넘으며 이로 인해 운용 자산 규모는 2,200억 달러에 도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시어스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지난주 전 세계 디지털 자산 펀드에는 44억 달러의 순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세워졌던 이전 최고 기록에서 1억 2천만 달러를 초과한 수치라고 하네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관심도가 꽤 높았는데 4월 초 이후 14주 연속 순유입 흐름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세가 아주 컸는데 이 단일 주간 유입액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2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전주 대비해서 거의 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동안 약 24.5% 상승을 했고요. 7개월 만에 3,800달러를 일시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2억 달러 유입을 기록했지만 이 전주 27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등락은 있지만 계속 이 우상향하는 흐름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자금 유입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캐시우드가 이더리움 재무관리 기업에 1억 8,2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이에요. 헤지펀드 매니저 캐시우드가 1억 8,200만 달러, 약 2,514억 원을 신규로 설립된 이더리움 재무관리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지금 투자한 기업은 이 억만장者피터틀이 지원하고 있고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이 회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이더리움 매집을 하고 있는 양대 산맥 샤프링크 게이밍이랑 비트마인 두 개의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BMNR 이 비트마인은 이 아크의 아크 이노베이션과 아크 차세대 인터넷 그리고 아크 핀테크 혁신 상장지수 펀드에 분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톰리의 펀드 스트레이트 이사회 의장은 이 아크의 투자와 관련해서 캐시우드가 지수형 투자의 선구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초기부터 테슬라, 비트코인, 인공지능에 대해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해왔고 최근 6년간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 공개 중 하나로 꼽히는 서클의 초기 투자자로 나선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를 요즘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꽤 좋고 서클도 초기 투자해놓고 상승할 때 아주 잘 빠져나왔죠. 그래서 그런 투자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크가 도대체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마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에서 5%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마인이 지금 목표하는 건 이더리움의 5%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크가 이런 투자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실제적인 이제 후원자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투자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겠죠. 캐시우드는 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번 투자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BMNR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재무관리 기업 중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캐시우드는 지금 샤크링크보다 이쪽을 더 크게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 BMR 투자는 디지털 자산 재무관리 시장에서 승자 독식을 이끄는 기업으로 펀드 스트레이트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주가를 살펴봤는데 엄청나게 급등을 130%씩 상승을 했다가 지금 완전 또 급락을 해서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주가가 지금 큰 변동성은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좀 이렇게 잠잠할 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항상 이런 폭락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지루하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만약에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매수 타이밍을 이제 이럴 때 조금씩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낫고 이건 투자 추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상승할 때, 이 상승하고 있는 엄청나게 상승해 있는 것들은 좀 손을 대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거나 이제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가 가장 투자하기에는 좋죠. 자, 샤프링크 이더리움 2.5억 달러 매입, 공개기업 최대 이더 보유자 탈환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스포츠 배팅 플랫폼 샤프링크 게이밍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난 일요일까지 총 79,949 이더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기업 사상 최대 규모 평균 단가는 3,238달러 선이라고 하고 있고요. 금액은 약 2억 5,890만 달러, 약 3,588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당한 양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작지 않은 금액들이고 이 큰 금액들을 대부분 이더리움 매수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샤프링크 게이밍은 이제 이전에 비트마인 이머전에게 이 최대 이더 보유 상장사 자리를 내준 바가 한번 있었죠. 비트마인이 이제 30만 개까지 한번 치고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또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바로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1위 자리를 다시 재탈환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각축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탈환에 대한. 자신들이 1위를 하겠다라는 그게 아주 큰 것 같아요. 샤프링크 게이밍 세계 최대 상장기업 이더리움 보유자로 복귀라고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으로 내려왔다가 1등으로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솔라나 급등하면서 200달러 돌파, 이더리움 상승 흐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한 달 만에 55%나 상승하면서 200달러를 회복했고 분석가들은 이더리움과 유사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스위스 블록의 보고서 이 알트코인 벡터를 인용해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전반기 랠리와 유사한 강한 모멘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세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드디어 솔라나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크게 한번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퍼포먼스가 보여줬는데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이더리움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솔라나도 이제 뒤늦게 이 랠리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같이 이제 키 맞추기 식으로 하나씩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언제나 이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알트들, 이제 중소형 알트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수순들이 과거의 패턴들이었어요. 근데 그 패턴으로 이제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더리움 수요가 이제 공급의 7배 가격 상승 지속한다라는 기사고, 이 비트와이즈 CIO 매트 후건이 이더리움이 수요 급증이 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도 공급의 7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2024년 1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후 ETF와 기업의 재무부는 총 150만 BTC를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기간 새로 채굴된 BTC는 30만 개, 수요가 공급의 5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와 주었죠.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24년 7월 ETF가 출시를 했지만 초기 반응은 이제 미미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 5월 15일까지 이더리움은 약 66만 이더를 매수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네트워크는 54만 3천 개의 이더를 발행해 수급이 이제 비슷했고, 이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은 횡보를 했죠. 근데 변곡점은 이제 5월 중순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5월 15일 이후 이더리움 ETF로 유입된 자금은 5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자, 50만 개 정도에서 지금 엄청난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고, 비트마인, 샤프링크 등 일부 기업들도 이더리움을 재무자산으로 이제 보유하기 시작했던 때이죠. 그때부터 확연한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차트에서 확연하게 이 이더리움에 대한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달라졌던 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5월 15일 이후 ETF와 기업 재무부분이 매수한 이더는 총 283만 개, 약 100억 달러어치를 매수를 한 겁니다. 283만 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54만 개에서 지금 283만 개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이더는 9만 개로 수요가 공급보다 32배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지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전문가들은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ETF의 자산 규모는 전체 비트코인 ETF의 12% 수준이에요. 이더리움의 ETF 자산 규모가 전체 비트코인 ETF의 12% 수준이라는 겁니다. ETF 기준으로. 근데 이더 시가총액이 BTC의 19% 점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1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근데 ETF에서는 1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키 맞추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지금 이제 7% 정도의 상승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점유율이. ETF 점유율이 그만큼 이제 상승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 수요도 이더 수요를 이제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죠. 여기에 이더를 보유한 상장 기업의 주가가 이더 자산 가치를 웃도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를 보유하려는 기업을 더 늘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간 ETF와 기업이 200억 달러 규모의 이더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는 약 533만 개 이더로 같은 기간 공급 예상치인 80만 개
7배가 넘는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도 이제 수요가 공급을 7배나 초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윗도는 이런 상황들,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이더리움 고래 1487만 달러 규모의 이더 매도해서 987만 달러 차익을 거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이제 급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수입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주소에서 8052를 평균 3751달러에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살짝 출렁이기도 했었죠. 그때 한번 매도가 나왔던 것 같고, 하지만 이 이더를 이렇게 매도하는 거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인 지갑들이 여전히 200만 이더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장기 보유자는 매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샤프랭크 게이밍이나 뭐 비트마인 둘 다 지금 매도를 전혀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제 14일 상대 강도 지수는 78 수준, 과매수 구간까지 이제 어느 정도 근접을 했는데 올 말에도 비슷한 수치에서 18%의 가격 조정이 발생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가격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이 뭐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올랐으니까 뭐 일부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정이 위에서 어느 정도 횡보세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이제 수요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하락 대신에 이제 위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와서 출렁인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미국인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아직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이제 미국인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아직 크게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인데요. 프리미엄 지수가 아주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진 않고 이제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나마 프리미엄을 좀 붙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과열 양상까지는 가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투심이 여기에서도 시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이낸스의 순시장가 거래량은 마이너스다. BTC가 사상 최고가 근처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사이는 약세 심리가 우세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도 7월 들어 별다른 변동성이 없고 이 한국의 프리미엄 지수는 마이너스로 오히려 돌아섰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계속 이제 그냥 매도 압력이나 관망세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직까지 투자 여력이 남아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 시장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개인 투자에 너무나 빠르게 들어오면 이 시장에서 이제 과열 양상으로 금방 상승을 해서 이제 매도세가 다시 또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거나 좀 뜨뜻미지근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42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심도가 그렇게 크게 과열된 양상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미국인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걸 보고 있어요. 정보 부족. 디지털 자산 채택의 이제 주요 걸림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절반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이 암호화폐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토로를 하고 있어요. 보안 문제나 사기 우려, 프로젝트 배후 인물에 대한 신뢰 부족도 주요 장애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몰라서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가면 이제 그때는 들어올 거예요. 그때는 몰라도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막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이 뭐 20만 달러 간다 막 이러면서 뭐 100% 올랐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몰라도 관심을 갖죠. 그리고 이제 막 그때서야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죠. 전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더리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관심은 없다. 그냥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이 마인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답변을 하는 개인들의 의견을 이제 청취를 하지만 뭐 기술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안 문제가 사기가 우려된다,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나중에 이제 이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따라 사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그냥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몰라도 사고, 그냥 사기가 우려돼도 사고, 뭐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의 심리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심리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투자하실 때 항상 그런 심리에 이끌려서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공부하시고 이런 사기나 뭐 문제들,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보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스스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만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본과 이제 사상 최대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관세 부과 15%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이제 무역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된 것 같아요. 자동차, 농산물 뭐 이런 것들 개방에 나섰고 15%의 상호 관세도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한국에도 이제 이런 관세 협정에 대한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과는 별개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제 관세에 대한 문제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골든 커브 가격의 분석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이 사이클의 이제 정점에 이르서서 보면 2025년 말쯤을 여기서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만 6천 달러 선을 여기서는 대충 보고 있고 16만에서 17만 달러 사이가 다음 타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라인들을 여러 가지를 그려놓고 이제 상승 추세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U 라인이 16만에서 17만 달러 선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의 정점이 2025년 말 정도다라고 여기서는 전망을 하고 있네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뭐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좋은 상승이 지금까지 나와주고 있고, 아직까지 큰 조정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큰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고요. 솔라나도 좋은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따라서 계속 순환매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이더리움도 한 번에 많이 상승해서 이제 정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태라 일부 이제 횡보를 여기서 가져갈 수도 있고 조정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조정세가 안 나오고 뭐 한 번에 갈 수도 있죠. 뭐 확률상 좀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힘이 좋다면 한 번에 못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할 때에는 항상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해서 과매수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일부 조정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놓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팔려는 게 아니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들을 좀 읽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